장부에는 분명 180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 마을 하나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도, 세금도, 이름도, 그 흔적을 쫓아간 어사 셋도 모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해 뒤 그 마을이 발견됐습니다. 지도에서만 사라졌을 뿐 그곳엔 아직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봄이었지만 서고는 늘 겨울이었습니다. 승정원 동쪽 끝 창문이 하나뿐인 그 방은 햇살이 들어오는 시간이 하루에 2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면 비스듬한 햇빛이 먼지 낀 창호지를 통해 간신히 들어와 장부 더미 위에 기울어진 사각형 하나를 그렸다가 사라졌습니다. 이연석은 그 짧은 빛이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눈이 가장 힘든 문서를 읽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경기도 북부 호적 기록. 누렇게 삭은 종이가 손끝에 닿을 때마다 푸석하게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을 줬습니다. 이연석은 손에 힘을 빼고 장부를 넘겼습니다. 가구 수를 확인하고 세금 기록과 맞춰보고 이상이 없으면 도장을 찍으면 그만인 일이었습니다. 12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이고 머리는 나중에 따라오는 종류의 일.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영조 28년 기록이었습니다. 경기도 북부 산악지대의 한 구역. 가구 수 37호. 인구 180명. 세금 기록 정상.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다음 해 장부를 펼쳤습니다. 없었습니다. 마을 이름도 가구 수도 세금 기록도 그 구역 자체가 다음 장부부터 흔적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연석은 손가락으로 그 자리를 짚었습니다. 다른 마을 기록들은 빼곡하게 이어지는데 그 자리만 아무것도 없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패촌이면 이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역병이든 홍수든 이주든 조선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유 없이 기록을 건너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연석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12년 동안 이 서고에서 살다시피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는 더 오래된 지도를 꺼냈습니다. 영조 20년에 제작된 경기도 전도였습니다. 낡고 접힌 자국이 하도 많아서 펼칠 때마다 종이가 울었습니다. 이연석은 지도 위로 손가락을 천천히 짚어 나갔습니다. 산줄기, 강줄기, 고개, 마을을 나타내는 작은 점들. 찾았습니다. 북쪽 산자락 깊숙이, 강이 2번 꺾이는 지점 바로 위, 작은 점 하나. 마을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좌표는 명확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조 28년 이후 제작된 지도에서는 그 점이 없었습니다. 이연석은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이미 사라지고 서고는 다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파견 기록을 꺼냈습니다. 영조 29년부터 영조 38년 사이 경기도 북부 방향으로 파견된 암행어사 기록이었습니다. 3명이 있었습니다. 파견 날짜, 파견 지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귀환 기록이 없었습니다. 셋 다. 이연석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는 그 3개의 이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몰랐습니다. 3 이름 모두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름 아래 파견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이연석의 가슴 어딘가가 조여들었습니다. 영조 38년 6월이었습니다. 이모년 6월. 사도세자가 죽은 그 달. 이연석이 동료 셋을 잃은 그 달. 그는 파견 기록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2년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서고에서 모든 기록을 다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번도 본 적 없었습니다. 마을이 사라지고 사람이 사라지고 그것을 확인하러 간 사람마저 사라지는 기록을.
이연석은 지도와 파견 기록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좌표가 일치했습니다. 새 어사가 향한 방향과 지도에서 사라진 마을의 위치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승정원 마당 너머로 다른 관리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오후. 이연석은 생각했습니다. 12년 전 동료들이 사라지던 날도 이런 오후였다고. 그는 장부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상 없음. 퇴청하면서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20년 가까이 이 조직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터득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아무것도 보지 않은 얼굴. 그러나 그날 밤 이연석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도 위에 그 좌표가 보였습니다. 강이 2번 꺾이는 지점 바로 위.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양을 떠나는 날 아침 비가 왔습니다. 이연석은 새벽에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갈아입을 옷 하나, 노잣돈, 그리고 어젯밤 서고에서 몰래 베껴 적은 좌표가 담긴 메모 한 장. 메모는 접어서 옷 안쪽 깊숙이 넣었습니다. 지도는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가지고 다니다 검문에 걸리면 설명이 복잡해집니다. 좌표는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강이 2번 꺾이는 지점 바로 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이연석이 선산에 다녀오겠다고 하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밥을 차려줬습니다. 오래 함께 산 사람들 사이에는 묻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가 선산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묻지 않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도. 이연석은 밥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아내가 등 뒤에서 말했습니다. 며칠이나 걸려요? 이연석이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돌아올게. 그는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빗속으로. 경기도로 향하는 북쪽 길은 아침부터 사람이 많았습니다. 봄장이 서는 계절이라 길 위에는 등짐 장수들, 소를 끌고 가는 농부들, 관청으로 향하는 하급 관리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연석은 그 사람들 틈에 섞여 걸었습니다. 일부러 걸음을 늦추거나 빠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흐름 속의 한 사람. 그런데 한 시즌쯤 걸었을 때 이연석은 처음으로 그것을 느꼈습니다. 시선이었습니다. 뒤에서 오는 시선. 딱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소리가 난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등 한가운데가 조금 차가워지는 느낌. 12년 동안 권력의 언저리에서 살아온 사람만이 아는 종류의 감각이었습니다. 이연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길가 노점 앞에서 자연스럽게 걸음을 늦췄습니다. 엿을 파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연석은 엿 한 조각을 사는 척하며 슬쩍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짐꾼, 아낙네, 아이들. 이연석은 엿을 받아들고 다시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성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첫 주막에 들어설 때까지, 심지어 방에 혼자 들어가 문을 닫고 나서도 한동안은 그 느낌이 등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혼자인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관로에서 벗어나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길이 좁아졌습니다. 마을과 마을 사이의 간격이 넓어졌습니다. 나무들이 짙어졌습니다. 이른 봄이라 나뭇가지들은 아직 앙상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스산했습니다. 속이 다 보이는 숲. 어디에도 숨을 수 없는 숲. 이연석은 두 번째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주인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방향으로 더 올라가면 어떤 마을이 있습니까? 주인장은 대답하기 전에 잠깐 그를 봤습니다. 딱 한 박자. 그러나 이연석은 그 한 박자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인장이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산이 깊어서요. 이연석이 다시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주인장이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연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그네 양반. 이 동네에서는 산 깊이 들어가는 것 묻는 사람한테는 밥도 안 팝니다. 그러더니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이연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등잔에 불을 켰습니다. 좁은 방 안에 그의 그림자가 벽에 크게 드리워졌습니다. 밥도 안 판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두려워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기로 정해진 것처럼 말하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이 동네에는 그 산에 대해 묻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불문율은 그냥 생겨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만든 것입니다. 이연석은 등잔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몸을 쉬게 해야 했습니다. 내일은 산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 그는 들었습니다. 주막 마당에서 말벌굽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그리고 잠깐 사람 목소리. 낮고 짧은 목소리.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이연석은 눈을 뜬 채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일찍. 사흘째 새벽 주막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각에 이연석은 길을 나섰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산자락이 먹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연석은 어젯밤 기억해둔 방향을 따라 발을 놀렸습니다. 풀이 젖어 있었습니다. 신발 밑창이 금방 축축해졌습니다. 한 시즌쯤 걸었을 때 날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연석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길이 있었습니다. 사람 손이 닿지 않은 깊은 산속인데 길이 너무 잘나 있었습니다. 풀이 일정하게 눌려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사람 키 높이에서 규칙적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짐승이 낸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그것도 정기적으로 다닌 길이었습니다. 이연석은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강이 한 번 꺾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꺾였습니다. 그 위 산자락이 열리는 자리에서 이연석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밥 짓는 연기였습니다. 얇고 하얀 연기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천천히 번졌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도끼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이 있었습니다. 지도에 없는 마을이, 기록에 없는 마을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마을이. 이연석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80명이 살아 있었습니다. 지워진 채로, 사라진 채로. 그러나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 고목 아래 낡은 새끼줄이 묶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바람에 조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출입을 금하는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낡은 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연석은 그 줄 앞에서 한 발짝이 무거웠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모르는 척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12년 전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연석은 새끼줄을 넘었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냄새였습니다. 된장 끓이는 냄새, 젖은 나무 타는 냄새, 흙 냄새. 지극히 평범한 아침 냄새였습니다. 이연석은 그 평범함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그는 어떤 폐허나 황량한 것을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을은 살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보통의 방식으로. 초가집들이 산자락을 따라 줄지어 있었습니다. 지붕에는 묵은 이영이 얹혀 있었고 돌담은 이끼로 초록빛이었습니다. 밭에는 벌써 이른 봄나물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돌담 사이 좁은 골목을 뛰어다니다 이연석을 보고 멈췄습니다. 이연석이 웃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씩 그를 알아챘습니다. 빨래를 하던 여자가 손을 멈췄습니다. 장작을 패던 남자가 도끼를 내렸습니다. 노인이 툇마루에서 눈을 떴습니다. 모두 이연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연석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시선을 받으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지나치자 다시 하던 일로 돌아갔습니다.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경계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이상했습니다. 외부인이 들어왔는데 놀라지 않는 마을. 이미 이런 일에 익숙한 마을. 이연석은 마을 가운데쯤 됐을 때 걸음을 멈췄습니다. 집들 사이에 작은 공터가 있었습니다. 공터 한쪽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돌을 쌓아 만든 낡은 우물이었습니다. 우물 옆에 두레박이 걸려 있었고 두레박을 잡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설 때 밭에서 그를 바라보던 그 여자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됐을 것 같았습니다. 광대뼈가 높고 눈이 깊었습니다. 한때 고운 사람이었을 것 같은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세월이 그 위에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 밖에서 일한 사람의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장 어른 찾아오셨지요.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연석이 그렇다고 하자 여자는 두레박을 제자리에 걸어두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오라는 말도 없이 이연석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걸으면서 이연석이 물었습니다. 여기 오래 사셨습니까?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14살에 왔으니까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이 무거웠습니다. 14살. 그러면 지금쯤 이 마을에서 산 시간이 한양에서 산 시간보다 훨씬 길었을 것이었습니다. 이연석이 다시 물었습니다. 마을 이름이 있습니까? 여자가 잠깐 걸음을 늦추더니 말했습니다. 없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장은 마을 안쪽 가장 큰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크다고 해봤자 방 2칸짜리 초가였습니다. 그러나 마당이 넓었고 마당 한쪽에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창고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여자가 마루 앞에서 멈추더니 안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셨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60 후반.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지만 눈이 맑았습니다. 흰 수염이 턱 아래로 짧게 나 있었고 옷은 낡았지만 단정했습니다. 이연석은 그 단정함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옷을 입지 않았을 사람이라는 것을. 노인이 말했습니다. 들어오시게. 방 안에는 책이 있었습니다. 많은 책이었습니다. 농촌 마을 이장의 방에 있을 법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서, 경전류, 그리고 이연석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종류의 서류들. 승정원에서 쓰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들. 이연석이 앉자 노인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은 잠깐 서로를 봤습니다. 노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승정원에서 오셨군요. 이연석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현석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노인이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까지 오려면 기록을 다루는 사람이어야 해요. 기록을 다루지 않으면 이 마을의 존재 자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기록을 다루면서 이 마을을 찾아오는 사람은 단순한 호기심만으로는 여기까지 못 와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찾는 사람이 있지요? 이현석의 목 안에서 무언가가 조여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영조 38년에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셋입니다. 노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슬픔 같은 것이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름을 말해보시게. 이현석이 새 이름을 말했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노인의 이름은 윤혜중이었습니다. 영조 28년 이전 그는 사원부 감찰이었습니다. 정오품, 관리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직책이었습니다. 그 직책의 특성상 그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알미 그를 이 마을로 데려왔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말문을 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현석이 방 안에 앉은 지 한 시간이 넘도록 노인은 묻는 말에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들은 조각이었습니다. 이현석은 그 조각들을 맞춰갔습니다. 영조 28년 이 마을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을이 만들어지기 전 이 자리는 빈산이었습니다. 그해 봄 군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양과 경기도 일대에서 가족 단위로 사람들이 실려왔습니다. 수레로, 말로, 걸어서. 이유는 들은 사람도 있었고 못 들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들은 사람도 못 들은 사람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 산에 내려지면 다시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현석이 물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었습니까? 노인이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 봄 햇살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닭 한 마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걷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세자 때문이요. 이현석은 그 두 글자를 듣는 순간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세자, 사도세자, 이모년의 뒤주 속에서 죽은 왕의 아들.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모년이 갑자기 온 것 같지요? 아니요. 그것은 준비된 것이었어요. 10년 전부터 세자편에 선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 그것이 10년 동안 조용히 진행됐소. 죽이면 흔적이 남으니까 죽이지 않고 없애는 방법을 쓴 것이요. 살려두되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것. 이현석은 방 안의 책들을 다시 봤습니다. 역사서, 경전, 기록들. 이것들이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것은 이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스스로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기록해주지 않으니 스스로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이현석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조 38년에 온 사람들은?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모년 직후에 마지막으로 실려온 사람들이요.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 세자가 죽는 것을 막으려 했던 사람들. 이현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중에 제가 찾는 세 사람이 있습니까? 노인이 이현석을 봤습니다. 오래, 천천히, 그리고 말했습니다. 따라오시게. 노인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상자들이었습니다. 뚜껑에 먹으로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현석은 상자들 앞에 서서 그 이름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세 번째 줄, 왼쪽에서 두 번째 상자.
이연석이 잘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상자 뚜껑 위에 얹혔습니다. 나무가 차가웠습니다. 오래된 나무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열어봐도 돼요. 이연석은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붓이 하나 있었습니다. 많이 다른 붓이었습니다. 그리고 접힌 종이 몇 장. 이연석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글씨였습니다. 그가 아는 글씨였습니다. 12년 동안 잊으려 했지만 잊히지 않던 글씨였습니다. 승정원에서 나란히 앉아 붓을 들던 사람의 글씨였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 살아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른다. 나는 매일 이것을 쓴다. 언젠가 누군가 읽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은 사라져도 기록은 남는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붓을 든다. 날짜가 있었습니다. 영조 38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영조 39년 봄까지. 그리고 끊겼습니다. 이연석은 종이를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봄에 병을 얻었소. 그의 여름을 넘기지 못했어요. 이연석의 눈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약간 숙였습니다. 종이 위로 시선을 떨어뜨린 채 나머지 두 사람은 하고 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노인이 잠깐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한 분은 지금도 여기 계시오. 많이 늙으셨지만. 이연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어사들 때문이오. 어사 셋이 차례로 이 마을에 왔습니다. 첫 번째 어사는 영조 29년에 왔습니다. 진실을 알게 됐고 한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마을 밖에서 기다리던 자들이 막았습니다. 그 어사는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어사는 영조 33년에 왔습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이 그에게 모든 것을 알려줬습니다. 어사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밤에 마을을 탈출했습니다. 사흘 후 그 어사의 짐 보따리만 마을 어귀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어사는 영조 38년에 왔습니다. 이모년 직후였습니다. 이연석이 찾는 세 사람 중 마지막 한 명. 그 사람이 세 번째 어사였습니다. 그 어사는 마을에서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의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누가 이곳에 왜 보내졌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 그 기록을 가지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노인이 여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이연석이 물었습니다. 그 이후는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모르오. 탈출한 것까지는 봤소. 그 이후는 모르오. 이연석은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살아서 어딘가에 있거나 아니면 우물처럼 깊은 어딘가에 있거나. 노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렸소. 12년을. 그 기록이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읽은 누군가가 여기까지 올 것이라고. 이연석은 창고 안의 상자들을 다시 봤습니다.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는 그 이름들 앞에서 자신이 12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기록을 하고 도장을 찍고 모르는 척 살아온 12년. 그리고 이 사람들은 12년 동안 상자에 이름을 쌓으며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이연석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연석은 노인과 함께 창고에 있었습니다.
노인이 먼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는 것을 이현석은 봤습니다. 그 굳음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반복된 일 앞에서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고 안에 있으시오. 소리 내지 말고. 이현석은 상자들 사이 깊숙이 들어가 앉았습니다. 노인이 창고 문을 닫았습니다. 좁은 틈으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멈췄습니다. 발소리. 두 사람, 아니 세 사람. 이현석은 창고 문틈으로 마당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남자는 50대였습니다. 체격이 크고 걸음이 느렸습니다. 느린 걸음은 여유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옷에는 어떤 표식도 없었습니다. 어느 부서 소속인지 알 수 없는 옷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가 나타나자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뛰어놀던 아이들도 사라졌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걷던 여자도 없어졌습니다. 소리 없이 물이 빠지듯 남자가 노인의 마루 앞에 섰습니다. 별일 없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소. 남자가 마당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현석은 숨을 눌렀습니다. 창고 문틈 그 좁은 빛의 경계 안에서 남자의 시선이 창고 쪽으로 왔습니다. 이현석의 가슴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이번에 한양에서 내려온 자가 있다는 말이 들어왔소. 노인이 말했습니다. 길 잃은 나그네가 하나 들렀다 갔소. 아침 일찍. 남자가 노인을 봤습니다. 오래, 천천히. 이현석은 그 침묵이 얼마나 긴지 느꼈습니다. 창고 안의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상자들이 그 주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름들이 쓰인 상자들이.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렇소.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이현석은 창고 안에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늦은 오후에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구만수리오. 이 마을을 관리하는 자요. 이틀에 한 번씩 와요. 어사들도 그자가 처리했소. 이현석이 물었습니다. 누구 사람입니까? 노인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왕이 사람이요. 그 세 글자가 창고 안에 떨어졌습니다. 왕이 사람. 영조의 사람. 이 모든 것의 끝에 있는 이름. 이현석은 손안에 아직 들고 있던 종이를 봤습니다. 동료의 글씨가 쓰인 종이.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쓴 그 사람의 글씨. 노인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요. 내일 구만술이 다시 오면 당신이 없는 것을 알 것이오. 그러면 한양으로 가는 길이 막힐 거요. 이현석이 물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은 기록들 제가 가져갈 수 있습니까? 노인이 이현석을 봤습니다. 오래된 눈빛이었습니다. 기다림이 쌓이고 쌓여서 단단해진 눈빛이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다린 것이오. 그날 밤 노인은 이현석에게 작은 보따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마을이 만들어진 경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본래의 직책, 그리고 이 결정이 누구의 명예에 의한 것인지를 기록한 문서들이었습니다. 노인이 20년 동안 목숨을 걸고 모은 것이었습니다. 이현석이 보따리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노인이 말했습니다. 두려웠소. 처음 10년은. 그 다음 10년은 이걸 전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더 두려웠소. 이현석은 보따리를 옷 안에 깊이 넣었습니다.
노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기록하는 사람이라서 준 것이오. 기록하는 사람이 이것을 가져가야 이것이 기록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이 뭉치일 뿐이요. 이연석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거나 반드시 이것을 세상에 알리겠다거나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1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깊이 절을 했습니다. 노인이 받았습니다. 이연석이 마을을 떠난 것은 자정이 지나서였습니다. 노인이 알려준 다른 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가 동쪽으로 꺾이는 길, 구만술이 모르는 길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길을 20년 동안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산은 어두웠습니다. 이연석은 등잔도 없이 걸었습니다. 빛을 내면 위험했습니다. 발밑을 보지 못하고 걸었습니다.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보따리가 5단에서 가슴을 눌렀습니다. 걸으면서 이연석은 생각했습니다. 동료의 글씨를 생각했습니다.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쓴 그 사람을. 그 사람은 이 보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질 것을 알았을까요? 알았기 때문에 상자에 기록을 넣어두었을 것이었습니다. 아니, 알지 못했더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록하는 사람의 방식이었으니까. 새벽이 되기 전 이연석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것은 나흘 후였습니다. 그는 곧장 승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보따리가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직속 상관에게 먼저, 그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이것은 너무 크고 혼자서는 안 된다고. 승정원 마당에 들어서자 동료 하나가 그를 봤습니다. 이 주소. 돌아왔나? 이연석이 그렇다고 하자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네 오늘 아침에 인사 기록 정리했는데 이름이 없더군. 이연석의 발이 멈췄습니다. 동료가 계속 말했습니다. 서류 착오인가 싶어서 현직자 명부도 확인해봤는데 거기도 없어. 혹시 자네가 뭔가 신청한 거 있나? 이연석은 천천히 동료를 봤습니다. 동료는 진심으로 이해한 표정이었습니다. 악의가 없었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연석이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는데. 동료가 고개를 갸웃하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연석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한양을 떠나 있던 나흘 동안 누군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주막에서 들었던 말발굽 소리, 승정원을 나설 때 느꼈던 등 뒤의 시선. 처음부터 그는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마을이 지워지는 데 걸린 시간이 하루였다면 사람 하나가 지워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나흘이었습니다. 이연석은 손 안에 보따리를 느꼈습니다. 마당 반대편을 봤습니다. 표식 없는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연석이 마을 창고 틈으로 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구만술이었습니다. 그가 이연석을 봤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디 도망갈 수 있겠냐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연석은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보따리가 자신의 손에 있는 한 기록은 아직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은 누군가 읽어야 기록이 됩니다. 동료가 말했던 것처럼 기록하는 사람이 이것을 전해야 이것이 기록이 된다고. 그러면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이연석은 구만술이 걸어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빠르게, 더 빠르게, 승정원 담장 너머로, 뒷골목으로, 사람들이 많은 시장 쪽으로.
그의 손은 보따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연석이 그날 이후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승정원 어느 기록에도 그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가 살아서 보따리를 전했는지 아니면 구만술이 따라잡았는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을이 존재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이름 없는 마을, 지도에 없는 마을, 가구 수 37호, 인구 180명. 기록에서 지워졌지만 살아있었던 사람들.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까지 전해졌다는 것은 누군가 전했다는 뜻입니다.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쓴 사람의 말이 맞았습니다. 사람은 지워도 됩니다. 마을도 지워도 됩니다. 지도도 다시 그리면 됩니다. 그러나 기록하는 사람을 모두 지우는 것은 어느 시대에도 어느 권력도 끝까지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지워진 것들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읽히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